ESG에 대한 부분들하고 저희 중공업의 부분의 첫 번째는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몰락하는 이유에 가장 큰 거는 창업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했다가 이들이 폐업할 때는 사실 지금 거의 고철값도 안 되는 금액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ESG는 그렇게 물품을 팔고 난 그 다음에 시설이나 그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원이 그 순간 폐기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산업 폐기물로. 그게 근데 얼마 정도로 바뀌느냐, 1년에 요식업 쪽으로만 약 한 18만 개, 17만 6천 개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마 올해는 더 심각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80%는 사실은 정보가 연결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사실 연결이 되면 이 부분들을 다시 재생할 수 있고 리사이클하고 가게 되면, 사실 이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그 많은 돈을, 카페 하신다고 했는데 카페 하실 때 정말 많은 돈을 들였다가 근데 이게 만약에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면 그 300만 원, 500만 원이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철거비는 또 3천만 원 뭐 들어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또 그 옆에서 창업을 또 하거든요. 이 연결만 되면 되는데 그 연결의 시스템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게 저희 중광의 가장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3억, 4억이 들어갔던 게 500만 원, 300만 원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그 부분들의 물건을 지금 받는 사람들의 중고업자들도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이유는 물품을 그렇게 저렴하게 매입을 했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반 다른 재창업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통하고 연결시키는 게 저희들 부분인 거고요. 저희 이제 플랫폼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 AI 뭐 한참 뜨고 있는데 그 AI처럼 저희들 부분들이 그냥 실시간 그 매칭, 그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ESG는 그런 부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1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 그 부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되고, 환경도 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박스 337은 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 그러면 현금성 기부, 요즘 뭐 TV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어려우니까 10,000원 내십시오, 20,000원 내십시오,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차 산업 이후로 물품은 지금 차고 넘쳐서 포화 상태인데, 이 한쪽에서는 포화 상태에서 이게 환경에 오염이 되고 있고, 한쪽은 어렵고 힘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그 차고 넘치는 이 물품을 우리가 재원화 시켜서 이거를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기부로 돌릴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물품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 우리가 이걸 판매가 된 부분들을 그대로 100%, 저희는 여기서 10원짜리 하나 공제하지 않고 100% 이제 저희는 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취지가 좋다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부터 뭐 아이돌부터 스포츠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한 2,000명 이상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고, 2,000분 이상이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KBS, MBC, SBS 3사 모든 부분에, 그리고 언론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다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게 큰 틀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고요. 제가 영상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일단 박스 337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시작. 예! 337 파이팅! 파이팅! 수고 많이 해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건도 현금처럼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가 사온 미니언즈 물통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볼에 사인을 해서 준비했고요. 정말 아끼고 있는 이 칼인데요. 오늘 이 칼을 기증합니다. 우리
아이콘 오빠들의 DI 오빠, 어떤 요즘 현재 프로그램 정신이라든지 뭐 소녀시대의 써니. 이거는 짧게 SBS의 뉴스에 이제 짧게 보도된 거예요. 배우 김태희 씨의 선물박스 기부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총장과 이영수 화백 등이 결시가동을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에 참여합니다. 박스 337 모바일 앱을 통해 유명인이 기부한 애장품을 경매해 판매 금액을 초록우산 특히 이제 2PM의 우영이라는 친구가 이 물품 3가지를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하는데 우리가 머그컵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 원가는 5,000원, 만원, 판매도 5,000원, 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머그컵 하나가. 근데 이제 셀럽이 이걸 하나를 들고 나오면 이 부분은 네임 밸류가 그 안에 딱 붙는 순간에 요거는 팬덤들은 5,000원씩만 기부를 해요. 근데 5,000원씩 기부된 그 친구들 내에서 저희는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된 부분은 요게 모인 금액이 1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사실은 13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당첨받은 사람은 로또 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에 대한 물품 애증 부분을 가지니까 좋은 건데, 만약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과 함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거는 그 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브이라이브나 이런 데에 올려서 가면 좋아요 수가 120만 건. 근데 지금은 좋아요 수가 5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은 팬덤들이, 셀럽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익한 그런 부분들에 참여가 되거나 이랬을 때 팬덤들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셀럽들이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박스 337 속에는 녹아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어려운 기부도, 우리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나 반품에 대한 부분들에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소통만 시킨다고 해도 그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너무도 많은 부분, 특히 오뚜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폐기되는 그 부분들의 양이 진짜 산업 폐기물로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일찍만 우리가 소통시킬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ESG나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진행됐을 때 많은 영향력들을 저희가 펼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고요. 조금 전에 진행했었던 그 박스, 저희 이제 중고항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또 우리 의장님하고도 뒤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게 심각성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받은 대출은 많은데 문 열자마자 폐업 위기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문을 연 음식점은 18만 1천여 곳, 같은 기간 폐업한 음식점은 16만 7천 곳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92%, 10곳이 창업할 때 9곳 이상은 장사를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더 받고 싶은 식당 주인과 최대한 싸게 사려는 처리업체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뼈가 아프죠. 우리가 들어올 때는 10,000원을 준 거면 여기서 1,000원도 안 쳐주잖아요, 지금. 창업하느라 받은 대출은 많은데 요게 지금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뼈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내가 10,000원짜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산이 한순간에 10분의 1을 내가 준다고 하면 그건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구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거고, 특히 올해는 더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받아주는 중고업자 입장은 또 어떠냐. 이게 9시 뉴스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문제는 중고 물품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이 폐업 처리 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되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싫습니다. 이렇게 쓰는 종류가 많으면 2만 원 정도 책정하고 한 그램 10,000원 정도. 폐업 처리업체도 위기입니다. 중고 창고 앞에서 다시 만난 폐업 처리업자는
쌓을 곳이 없어 추가 매입은 포기했습니다. 네, 둘 다 포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쌓을 데도 없고. 문제는 중고 물품을 여기서 팩트로 이 중고업자가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스댄이 많이 붙었으면 2만원, 적게 붙었으면 만원이라는 거요. 내가 지금 물건값으로 이거 사는 거 아니고 나는 지금 고철값에 사고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9시 뉴스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나는 고철로 사면 우리가 물건인데 고철로 사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는 거 파는 거를 포기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비싼 물건을 고철값에 사면 진짜 노다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는 거 파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 지금 테이블 이거 있어요. 이거 괜찮아 보여. 이거 중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살 때는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고로 지금 살려면 어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그 맨 처음에 나온 영상에 나오는 아주머니가 그 항학동에 있는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게 100평짜리 2개, 80평짜리 하나 그 안에 물건이 꽉 차 있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해요. 왜? 어제 제가 부동산 관계자분 만났는데 100평짜리 황학동에다가 100평짜리 창고 하나면 한 달에 월세가 얼마씩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물건을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걸 사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근 있잖아. 당근에서 뭐를요? 당근은 우리가 C2C, 당근, 중고나 제가 뭐 당근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이거는 전부 다 C2C, 그러니까 개인 간 직거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간 직거래 시장은 1위에서 10위까지의 거래 순위가 뭐냐면 가전, 의류, 패션, 자파 이런 게 유아용품.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간 직거래인데 내가 모르는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거기서 샀는데 덤뻑 샀는데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어떻게 됐을 때 내가 그거를 불안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간 직거래 시장인데 이 개인 간 직거래 시장은 전체 중고 시장의 채 5%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나머지 95%가 산업용 중고 시장이에요. 근데 이 산업용 중고 시장에는 이 C2C 시장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는 전문적인 중고업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이 없다. 있긴 있어요. 그 안에 각각의 그들만의 리그로 중고 자동차 시장이든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이지 우리가 소비자가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을 95%의 산업용 중고 시장을 이게 소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게 저희 중고항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중고 사업자 지금 요즘 막 이렇게 심란한 정치 부분에서 모든 여야를 떠나서 모든 부분들이 중소상공인들 살리겠다고 전부 다 발벗고 지금 나서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데요? 폐업자금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아니 제가 좀 이따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300만원, 500만원 폐업자리 주는 것도요. 누구냐? 그 폐업 컨설팅 업체, 폐기물 업체가 돈을 다 받아가는 거지 실질적인 이 중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도 그 부분들을 제가 자료까지 다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정보를 받아서 제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커미션은 누구한테냐? 결국은 컨설팅 업체한테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한테 주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그 물건값에서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히려 폐업자한테 돈을 더 손해보게끔 만드는 거지 이게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지원 정책은 그 사람이 재창업할 수 있는 그렇게 폭망하는데도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자영업자는 또 다시 자영업을 또 합니다. 그게 몇 프로? 41% 이상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3억 들여서 500만 원 됐는데 또 다시 빚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정부에서도 그거 지원해 준대요. 또 죽어요. 그 중에 80%는 또 망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폐단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의정에서 해야 되고 한국 ES 재단에서 이거를 하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제 지금 1차 제일 먼저 지금 한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어제 지금 그 600명 넘게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만 있는 그 협회 쪽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아마 11일 날 여기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250개의 부분들은 우리가 다 전국에 저희는 이제 그 250명이 각 지역의 세타장으로 이제 디렉터라고 그래서 지점장 형식으로 가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가는데 자 1차 부동산이 먼저 들어오고 공인중개사다가 그럼 그 뒤에 각각의 업체들이 전체가 저희들 내에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올 거냐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앱 깔아서만 하면 저희 거는 사실은 몰라요. 제가 이 안에 숨겨놓은 게 지금 너무 많은 부분들을 왜 오픈을 제가 아직은 다 시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앱을 보면 저희 이제 앱이 요거는 소비자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화면과 딜러 화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기능 자체도 다르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치킨을 시켜 먹는 소비자와 치킨 여기는 집 가게 주인 그리고 이건 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전문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 여기는 자동차 중고 딜러 요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저걸 그냥 정수기라고 할게요. 내가 정수기 저런 거를 하나 사고 싶어. 근데 저거 네온수기인데 만약 정수기 저거를 내가 어디서 누가 저거를 파는지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수기 업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내가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 버튼 우리는 이 버튼이 두 개는 판매 구매에 대한 겁니다. 소비자는 내가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 버튼 촬영 근데 저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사진 하나 찍으면 됩니다. 요게 만약 정수기야 나 이런 게 지금 정수기 하나 필요해 그러면 놓고 정수기 얘기하면 카테고리가 자동적으로 떠요. 그러면 요 안에 지금 업소용 정수기니까 업소용 정수기 하고 내가 이거 2대가 필요해. 그러면 2대. 저는 3가지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사진 하나 찍고 정수기 2대 필요. 요거만 했는데 이미 위치적 잡고 여기가 삼성동이네요. 동 주소 잡고 그냥 요청서 보내면 소비자는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냥 사진 찍고 나는 정수기 2대 필요. 이게 제가 할 얘기 다 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발가락 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나는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앱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딜러한테 지금 알림으로 딱 떴어요. 뭐라고 하냐 삼성동에서 22초 전에 정수기 이게 필요하대. 딜러예요. 내가 지금 일하다가 내가 있어. 그럼 이게 정수기라고 칠게요. 현장에 있는 거니까 바로 견적내기 촬영. 내가 이 부분을 정수기로 그냥 이 부분으로 정수기야. 요거 정수기니까 요거를 내가 5만원에 팔을게. 그럼 나는 금액 2가지만 했습니다. 사진 찍고 정수기 5만원 금액만 넣어서 저는 그냥 보내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할게요. 열어보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정수기가 5만원에 삼성동에서 이걸 팔겠대. 야 좋은데 내가 찾던 거네. 근데 가격이 비싸면 채팅으로 뭐 45,000원 채팅으로도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열어보면 채팅으로도 다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대전 유성리에 계신 분이야.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만나든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전화를 하면 저하고 실시간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카페 하시면 카페 하다가 내가 슬러시기 올해는 식혜를 여름에 식혜를 좀 해야겠다. 슬러시기를 하나 사야 되겠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여기서 나 슬러시기 뭐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딜러들이 실시간 가는 거고요. 거기서 상태하고 사진을 딱딱딱 올리면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보고 좋은 거를 딱 선택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 근데 이 모든 서비스가 소비자는 공짜예요. 그리고 이제 무한 경쟁을 딜러들끼리는 해야 되니까 가격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에 저한테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는 싸게 사고 내가 팔을 때는 또 비싸게 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딜러는 손해잖아. 아니요. 딜러는 지금까지 창고, 유지, 보관 들어갔던 그 많은 비용이 매입된 그 자금보다 이 부분이 훨씬 몇 배가 더 큰 이 부분을 대폭 싹 줄일 수 있어요. 왜? 실시간 매칭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에 제 실예단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고에서 30년 이상을 이쪽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부분이 저승사자였어요. 저를 만나는 순간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뵙지 않고 제가 매장에서 뵀었으면 그 가게는 죽는 가게인 거예요. 저를 만나는 순간에 저는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내가 견적 내면 그 가게는 죽는 가게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는 정말 좋은 가게인데 이게 무너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도, 그 열심히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것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데,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어떻게 살리는 가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일산에 이게 뷔페, 웨딩 뷔페 미니샵인데, 이런 시설이 이게 약 780평 정도 됩니다. 이 복층으로 돼가지고 이런 룸이 8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완전 A급이거든요. 요게 코로나 때 집합금지를 딱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68억이 들어갔는데 그냥 딱 올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설비, 이렇게 진짜 기계나 모든 것들이 A급인 부분이 이런 대형 트럭으로 제가 48대를 빼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이 전체가 얼마냐? 제가 2,800만 원에 매입한 거예요. 정말 68억이 한순간에 그냥 2,8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둔산동, 대전시니까 대전 둔산동의 드롭탑은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에서는 제일 높은 프랜차이즈거든요. 기본이 4억 5천이에요. 근데 거기 거 제가 좀 이따 자료 하나 보여드렸지만, 거기 거 경매로 제가 그 안에 있는 동산집기 전부 다 빼는데 1,380만 원을 제가 매입한 거예요. 4억 5천짜리 가게가 1,380만 원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은 48대, 그러면 제가 이걸 팔을 때는 얼마냐? 한 4억 팔겠죠. 그러면 야, 2,800에 사와서 4, 5억. 진짜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네. 그게 우리나라 B2C 시장을 다 막은 거예요. 왜?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2,800에 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살려고 하면 5억이야. 야, 이건 진짜 무슨 20배가 넘는, 이게 나쁜 놈이네. 그런데 제가 다음 장만 딱 보면 나와요. 제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이에요. 자, 창고에 이 많은 물건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이 창고는 한 달에 제가 3천만 원 제가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걸 제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달 3천만 원이면 1년이면 3억 6천이 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부담해줘요? 결국은 사가는 사람이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빨리 팔으면 저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마케팅을 또 무한대로 많이 해야 돼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 계셨으면서 저도 대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걸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전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요거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얘기하다가 나왔으니까. 요거예요. 대전 둔산동에 있는 드롭탑. 예,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시설 집기 정말로 A급이고요. 제품들도 거의 이태리째에서 얘네들 드롭탑 것이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들만 써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되어 있는데 장비들이요. 자, 이 안에 집기하고요. 제 이름이 김태복이고요. 1,390만 원입니다. 70이에요? 네. 1,370만 원에 제가 매입을 한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부분이 뭐냐, 이 대표한테 내가 이거 철거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이건 집기 내용인 거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놓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당신이 돈 벌으면 나한테
2천이고 3천이고 주고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4억 5천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 집기를 빼내는 순간에 4억 5천을 들였었던 모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으로, 그러면 저는 그래도 돈 벌어요. 매달 100만 원씩 3,300만 원 넣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저는 원전 뽑고요. 그리고 더블로 제가 팔으면 저는 더블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저는 돈을 벌어도 이 사람한테는 제가 오는데 100m는 저한테 오면서 진짜 40 중반대인데 길거리에서 100m 정도는 따라오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요. 왜? 자기는 한순간에 없어질 모든 돈이 이 부분으로 100만 원에 대한 렌탈비로 그걸 전부 다 연장하고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키고 방법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게 단일 부분이 아니라 샘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회 쪽으로, 의정 쪽에서도, 그리고 우리 ESG에서 이 부분을 살리면 여기에 대한 물건을 철거하잖아요. 제가 이 집기 철거되는 순간에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은 평당 0.3톤씩의 산업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건 챗 GPT를 검색해보면 평당 산업 폐기물 딱 치면 0.3톤에서 0.5톤 나와요. 자, 그 양이 아까 뉴스에 나온 게 17만 6천 곳이 폐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산업 폐기물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인구수만큼의 폐기물이 매년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치면 이보다 더한 진정한 ESG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원을 우리가 탄소 절감이 아니라, 탄소 절감은 생산되면서 그 안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에 조금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인 거다. 그래서 진정한 ESG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으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펼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의장님 오시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 ESG에 이런 많은 힘을 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넣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점장님은 우리가 이제 딜러 있잖아요. 지금 이 딜러는 여기 그럼 6분이 자동차 딜러야. 그러면 이제 이거 써야 되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거 안 쓰면 망해요. 그냥 딜러 입장에서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럼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다른, 그동안에는 내가 10원에 사서, 시켜서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는데, 이제는 40원에 사서 60원에 팔아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안에 같이 참여 안 한다? 그럼 이 사람 죽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비용을 최소로 잡은 게 시 기준으로 20만 원이에요, 정보료가. 도 기준으로 50만 원. 난 정부 상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해야 되겠어. 그럼 100만 원만 있어도, 저는 지금 3천만 원씩을 들여도 여기 같은 대전에 계신 분도 모르는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사람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파트가 뭔가가 정보가 뜨면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전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딜러는 사실은 숨도 쉬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100만 원도 내느냐, 아니, 여기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약에 렌탈로 내보내는 부분이 되면, 그럼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력을 낮춰야 그 사람들은 1차 딜러는 만들어지고, 자, 소비자는 너무도 좋죠, 1차. 그 딜러도, 자, 이렇게 되면 순환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고수도 좀 치시잖아요. 다 한 번씩은 재미로. 고수 치면, 오래 치면 제 돈이 어디로 다 모여요? 사실은 고리 뜯는 데로 돈이 다 모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누구냐? 중고 사업자예요. 자, 망하고 새로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이게 빨리빨리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고리 떼는 건 누구예요? 중고 사업자예요. 결국은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돈은 이 안에서 돌아.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명히 누군가 따고 되고, 누구는 좀, 그거는 이제 뭐 경쟁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부분의 시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같이, 자, 소비자도 딜러도 이거를 운영하는 우리 플랫폼 쪽에 있는 디렉터도 같이 좀 더 다 윈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희들 걸 만든 거고요. 요 디렉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20만 명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명의 디렉터가 이 시장을 일단은 내가 지역권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딜러는 내가 가입을 전국 어디에든 어떤 부분이든 가입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그 딜러가 내는 돈의 일정 부분을 제가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딜러를 하나를 딱 이게 자동차 딜러가 됐던 업소용 딜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앱이 있으면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다 똑같습니다. 요 맨 위에 화면에 집 모양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누르면 카메라로 바뀌고 나는 QR코드로 딱 떠 있습니다. 각각의 누구든 우리 앱을 딱 가입하는 순간에 각자의 QR코드가 딱 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QR코드를 저도 내내 여기에 지금 집 모양이 있고 이걸 QR코드를 딱 누르면 저도 카메라가 이제 그 다음에 뜨거든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근데 카메라를 한 번만 더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딱 떠요. 요거를 갖다가 QR코드 딱 되잖아요. 내 회원으로 등록하겠습니까가 그냥 바로 딱 뜹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딱 누르면 근데 지금 뭐라고 떠요? 이미 등록. 네. 이미 시스템상으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이거를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발가락 앱이지만 이 안에는 AI 기능식으로 모든 부분에 관리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한번 딱 가입을 시키면 이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우리가 분산에 대한 것까지 이미 내장돼서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한 시스템으로 한번 딱 딜러를 가입되는 순간에 그분에 대한 부분은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내는 일정 금액이 이 부분한테 가요. 이거는 그 어떤 권리 소득보다도 좋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각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20만 명당 한 명의 디렉터를 우리가 1차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일 날 설명으로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관계대화 분들 얘기하니까 전체 250명 우리가 그 협회에서 전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체 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11일 날 줌으로도 이제 나머지 1차 먼저 선 가입을 하고 지역구에 지금 이제 그 임원들은 먼저 선 가입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나서 11일 날 줌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 접수해서 250명 전체 메이드 거기는 전국으로 600명이 다 돼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시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요런 부분들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입원이냐?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내가 100명만 가입을 시켰다. 그러면 이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내가 가입을 시켰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받는 페이는 10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억 800만 원이 받는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100만 원짜리를 가입을 시키면 이분한테 받는 돈이 내 지역구의 내 권한에 대한 부분을 파트를 내가 가입을 시키면 100만 원짜리를 내면 이 디렉터가 받는 돈이 21만 원이에요. 그럼 21만 원에 대해서 내가 기간 10년 기장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10억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산법하고 내용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디렉터는 엄청난.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권의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뭐냐? 내가 대전을 얘기할게요. 대전은 지금 총 인구수가 우리가 140만이에요. 그러면 한 카테고리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대한 디렉터가 몇 명이냐? 20만 명당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140만 명의 그 지역구를 7명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부동산 업자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대전이 좀 잊어먹었네요. 대전 그 부동산 업자가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한 1인당 300 몇 명, 400명 정도 돼요. 만약에 100명이 가입을 이 안에 어쨌든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가입이 됐다. 그럼 100명만 가입이 된다라고 쳐도 이분이 받는 그 제가 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약 10억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차는 20만 명, 140만이니까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들어온 돈에 일단은 내가 가입시키지 않아도 내 지역구에 대해서 누군가 딜러가 가입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플래너라고 하는데 그 딜러가 가입을 하면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7%에 대한 거는 지역권에 대해 있는 분들한테 내가 가입 안 시킨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지역구에 대한 대전에서 무조건 어느 딜러들이든 우리 디렉터든 누군가 영업해서 아니면 개인이 그냥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1차 7%에 대한 권리소득이 들어와요. 그건 1차. 두 번째는 내가 전국 어디에든 대전을 떠나서 전국 어디에서든 딜러를 가입을 무조건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14%는 별도로 또 들어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님이 인천에 계신 거예요. 인천에 디렉터인데 저는 대전 사람이고 인천에 있는 딜러를 하나를 가입을 시키면 저는 14%를 받는 거고요. 가만히 계신 여기에 지역구에 계신 분은 7%가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는, 이건 다단계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고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위스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그리고 수임료를 이분한테 드리는 그 계약서 자체도 위스탁 업무입니다. 우리 이 중광 이 플랫폼에 대한 지역장으로서 이분이 이제 그런 딜러들이나 시장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비용이, 야, 이거 뭐 누구나 아무나 그냥 하지 않을 거 하잖아. 그럼 이게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 이전에 제가 진행을 할 때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빼고 10% 그냥 300만 원의 계약금만 넣으면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요것도 이제 2차적으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것도 돈을 1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렇지 않고 돈을 안 내고 다른 방안으로 또 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부동산하고 또 얘기하고 협의가 좀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상공인 컨설팅을 여기서 또 진행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창업이나 이런 거에 지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받아서 여기서 또 일정 부분을 본인이 사업적인 부분으로 또 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망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컨설팅을 해주면 돈도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